기본소득이 만약에 같이 진행되면은 서로 이중수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님은 기초생활수급제를 완전히 기본소득제를 대체해야 된다. 기본소득제가 기초생활수급제를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선별적 복지인 그 두 개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스위스가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했죠. 국민 1인당 300만 원씩 주자고요. 미성년자는 거의 뭐 50%든가 이렇게 하고 성년자는 무조건 300만 원 주는 걸 국민투표를 했다 부결됐죠. 그런데 그 원래 계획은 너무 과격한 거였죠. 기존의 복지정 제도를 다 통폐합하고 정리한 다음에 현금으로 다 줘버리자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좀 급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논쟁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있다. 근데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하니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청년들 일부가 혜택을 못 받더라. 저 정책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소위 보수 언론들한테 많이 까졌죠. 그런데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여기 복지관 정사는 다 아실 겁니다. 소위 이걸 공제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예를 들면 기본소득적 요소가 있는 거는 기존 복지정책과 연계시키면 안 돼요. 그냥 주고 요건 빼고 계산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그거를 좀 확대했죠. 지금 기초연금도 받으면은 기존의 복지정책에서 까죠. 그게 받으나 마나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더 어려운 사람이 더 불리하게 된 겁니다. 더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수급액에서 까져요. 혜택이 없어 결국. 근데 그걸 살짝 넘어서는 사람은 온전하게 혜택이 있죠. 이게 역차별을 만드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정부에서 부담을 줄이려고 장난을 친 거죠.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제도에 반하는 거예요. 제도의 취지에. 그래서 이거를 공제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라 가지고 논쟁이 많았는데 결국 공제하고 말았죠. 가난한 사람이 더 피해를 봤죠. 청년 배당도 마찬가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청년 중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부에다가 이런 거는 좀 빼자.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은 월급을 받는 재벌 아니면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것을 주는 거고 그걸 빼버리면 역차별이 발생하니 이걸 제외하자라고 했더니 당연히 안 되고 청년배당 자체를 하지 마 이렇게 돼서 제가 그냥 확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도 소송 중입니다. 지금도 정부에서 남경필 지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남경필 지사가 저한테 취소 소송을 해가지고 아직도 대부분이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부의 지침, 방침이 일체 모든 소득을 그 기초생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다 산입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선상에 있는 사람들 요거 1년에 100만 원이라도 받으면 간당간당 걸려있는 사람들 있죠.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조그만 소득이 있으면은 대상자에 제외되는 사람들은 이거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역차별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이래서 우리도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 중에 한번 6-7명 이런 정도 나 안 받겠다. 그거 받으면 어차피 까실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래서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정부 정책으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바꿔야죠. 이 말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성남시에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변명을 좀 하면서 나름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시장한테 매우 많은 배려를 받고 있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성남 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조경혁 총무원의 문화특구리 있는 해일선입니다. 일단 시장님한테 매우 불쾌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말문을 열겠습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 400조 중에서 28조를 쓰신다면서 2,800만 명을 대상으로 돈을 쓰신다면서 어떻게 청소년한테도 쓰고 노인들한테도 쓰고 농민한테도 쓰고 장애인분들한테 쓴다고 하면서
처자식도 없는 진짜 불쌍한 아니, 스님들한테 성가소를 안 하는지 이거 정말 불만입니다. 이거. 일단 그 말씀 드리고요. 지금 반성하겠습니다. 예, 성남에 지금 청년배당 유착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방금 저도 말씀한 것이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배당 해야죠. 그리고 정말 한 세대를 고생하시면서 청춘을 다 부살라서 노년을 맞이하시는 분들,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한테 배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FTA 참 힘든데 농민들한테 배려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아까 이제 불평등 경쟁이라고 그럴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으로 살아가면서 장애를 입으신 분들, 굉장히 매우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거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성남에 제일 먼저 청년배당을 왜 시작을 했을까? 다른 분들한테도 충분히 먼저 기회를 줄 수 있었는데 그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 왜 청년부터 시작했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좀 얘기가 좀 길긴 한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사회의 세대 계층별로 보건데 가장 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 세대가 청년들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은 뭐 나름 하고 있어요. 물론 노인 빈곤율이 엄청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하는 복지 정책에 거의 뭐 30% 이상, 30% 이상은 노인 복지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계층별로 볼 때, 예를 들면 뭐 분야별로 의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리고 뭐 그 육아, 예를 들면 이런 데도 많이 지원되고 있고,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꽤 지원을 받죠. 교육 지원을. 근데 뭐 청년기를 지난 사람들은 뭐 일단 좀 그래도 안정적인 세대니까. 근데 청년들만 딱 떼어놓고 보면 최근에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과거에는 청년은 기회가 많은 세대여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뭐 많이 실패해야 뭐 더 성공한다. 이런 소리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 하면 싸대기 맞게 돼 있어요. 그냥 기회가 사라진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경제 성장이 멈추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고용 문제에 있어서 소위 노동 유연화 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젊은 세대를 쓰질 않습니다. 왜 안 쓰냐면 옛날엔 장기 고용을 하니까 젊은 세대를 데려가가지고 가르쳐서 일 많이 부려먹다가 조금 효율이 떨어져도 정년까지 보장하고 이런 시스템이었다면 요즘은 1년짜리, 3년짜리 고용이 가능하니까 이 미숙련된 상태의 젊은 청년 세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고생해가면서 어느 정도 경력과 실력이 갖추어지면 그때 데려다 쓰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에 대한 고용 상황이 구조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었고 또 일자리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니까 이 사회적 초년병, 최약자인 청년들이 그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고 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실업에 제일 심각하게 노출된 세대가 청년이죠. 사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청년 세대가 게으르거나 무능하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의 청년에 대한 배려 정책들은 실제로는 거의 없어요. 말로는 청년 실업 대책으로 무슨 2조 원 정도를 뭐 쓴다고 하는데 실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들을 2년 동안 뭐 고용하면은 거기다 한 달에 5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회사에다 지원해주니까 이 청년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싸게 청년을 단기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청년에 대한 고용 구조를 더 나쁘게 만든다. 그러니까 실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거죠. 저희가 볼 때는. 청년들은 정책에서도 성남시만 해도 청년 지원 정책이 예를 들면 성남시가 하는 게 예를 들면 딴 데서 안 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학 등록금 빌린 거 이자 다 지원해 주는 이런 거 성남에서 하는데 그거 뭐 1년에 한 몇 억 들고 그 외에 없어요. 전체 총 예산의 복지 예산 중에서도 보면 뭐 0.6%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이 그래도 조금 필요하고 특히 제가 가슴 아팠던 건 그런 거죠. 청년이 자기가 소속한 국가에 대해서 나의 조국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증오 가득한 탈출해야 될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원망, 그 절망,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탈출하고 싶어요. 이 조선 반도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이 지옥 같은 조선에서 탈출하죠. 조선이라고 합니다. 헬 한국도 아니고 헬 조선이라고 해요. 이게 완전히 이게 미개 국가다 이거. 네, 국가에 대한 믿음이나 아니면 기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당신들을 버리지 않는다. 당신들을 배려한다. 마치 아버지처럼 막 사고치고 돌아오고 있을 때 뒤에서 아버지가 한번 씩 웃어주는 거 뒤에서 막 이제 하면서도 그래도 씩 한번 웃어주면 힘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청년에 대한 정책도 있다. 청년에 대한 배려를 우리는 한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어차피 하는 건데. 그랬더니 제 득표율이 많이 올라간 측면이죠. 청년들이. 처음에는 청년들도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거지냐부터 왜 공짜로 돈 주냐. 청년들이 오히려 이제 그런 반발을 많이 했는데 직접 받아서 동네 가게에다가 이제 써보고 하니까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뭐 96%. 야, 이거 빨리 하자. 왜 24살만 주냐? 23살 좀 주라. 왜 성남만 하냐? 뭐 이런 논의가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청년들이 많이 쓰는데 보면 지역 화폐 받아가지고 이게 쫙 부채처럼 펴들고 사진 찍 인증샷 올리고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로 그게 삶에 도움이 됐다. 보통 사람들 한 달에 8만 원 줘가지고 이게 저 가지고 무슨 도움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8만 원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송파 세모녀가 이 정도 수준 때문에 만약에 송파 세모녀가 제가 대선 때 얘기했던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했으면 안 죽었습니다. 거기는 최하 20만 원을 받았을 때고 애들이니까 혹시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한 30만 원 정도 받았겠죠. 거기다 기초생활보장을 좀 받고 있으면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 라는 소리 들으면 뿔따고 나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 청년 세대를 각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 실습생입니다. 그러시군요. 아까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얼마 전 기사에서 보았던 내용 중에 노인이 일자리 수당으로 상품권을 이제 받았는데, 이런 상품권은 사용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월세나 전기세 같은 생활 공과금에서는 사용하지 못해 곤란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누군가가 혜택을 보면 누군가는 부담을 안게 되겠죠. 근데 이게 아마 지금 얘기는 좀 약간 잘못됐을 텐데 노인 일자리 사업에 보수로 지급되는 걸 상품권으로 주진 않습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법에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직접 주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오해입니다. 얘기가 잘못 전달돼도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복지 기출만. 그러니까 대가 없이 받는 복지 혜택만 주고 있는 거죠. 혜택을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도 조금은 하자. 왜냐하면 무상으로 받는 거니까. 공동체 전체를 좀 부담을 하면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시작했고 성남시가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배당, 그 다음에 산후조리비 지원하는 거에다가 최저임금을 넘어서서 성남시는 올해는 시간당 8,000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생활임금 이래서 내년은 9,000원, 내후년은 10,000원까지 하려고 그러죠. 그럼 최저임금과 차액 부분은 사실은 혜택이니까 지역 경제를 위해서 좀 희생을 하자고 해서 그 차액 부분만 저희가 지역 화폐를 주고 있습니다. 불편하지요. 당연히 이마트 가서 쓰고 싶죠. 또 서울 가서 쓰고 싶죠. 그래서 저희가 성남에서만 써라. 또 이마트 이런 대형 유통점은 못 쓴다. 복권방 가서 못 끊는다. 그리고 시에 등록한 업체만 제가 시가 등록할 때 심사를 하죠. 당신들은 지역 화폐를 취급할 자격이 있어. 해놓으니까 한 8,000군데 정도 된다고 그래요. 택시, 서점, 식당, 이런 데, 가게 이런 데죠. 이런 데 시가 원하면 등록을 해줍니다. 그럼 고기는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줘요. 지역 화폐 받을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마트 이런 건 못 쓰죠. 이마트나 술집, 특히 카바레 이런데. 카바레 못 쓰게 하면 승진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복지 혜택이니까 조금은 좀 부담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전체를 위해서 전체로부터 받는 혜택 중에 이만큼이면 그중에 일부를 조금 부담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아까 우리 남성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저는 그 지난 3년 전에 이제 국제개발 NGO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그쪽에서 알게 된 선배님 통해서 소개로 왔습니다. 그분이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일하셨던 분이라 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름은 박영일이고요. 저는 사실 이 얘기 듣고 나서 저는 바로 옆 도시인 안양에 사는데 아, 네. 그래가지고 이런 혜택을 못 받아가 좀 아쉽더라고요. NGO 단체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저한테 있는 돈은 없고 또 직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세무직 공무원을 준비하게 됐는데 좀 저도 이제 도서관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의 상권들도 많이 안 살고 저도 먹고 살기 힘들고 해서 성남에 사는 청년들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것은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복지 정책들이 너무 좋고 청년배당이라든가 보편적 복지 이런 부분이 좋은데 이런 것들이 다 지방재정에서 충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방마다 지방 재정이 지금 불균형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자체 세입이 좀 높은 편인데 안양만 해도 세입이 많이 낮아진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고양세라 그래서 그 지방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개인 자격으로 기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소득세에서 이제 세액공제해주는 방향으로 고양세를 도입하겠다. 일본식 모델이라 그러는데 혹시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 지방 재정을 좀 지방 재정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이게 대한민국 지방자치, 그러니까 후진적인 지방자치를 정말로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안양이 성남보다도 가난해서 성남은 돈이 많으니까 복지정책을 할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성남 시민들이 억울하냐. 세입 부분에서 대한민국은 지방세 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하면 터무니없어요. 그리고 국세 지방세 비중이 뭐 76대 24? 근데 지출은 지방에서 지출한 게 60%입니다. 근데 세수는 24%인데. 그럼 뭐예요? 나머지는 그 뭔 돈으로 했겠냐? 땅파서 했냐? 아니고 정부에서 받은 돈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입은 자체 수입과 정부 이전 재원이라고 그래요. 정부에서 넘어온 재원이 있는데 이 자체 세입이 적으면 정부에서 주는 돈이 이만큼 있어요. 자체 세입이 이만큼인데 정부에서 주는 돈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출은 최종적으로 혹시 우리 안양에 계시니까 1인당 예산을 안양과 성남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별로 차이 안 나요.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성남이 훨씬 많아요. 근데 성남은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정부가 지원을 한 개도 안 해줘요.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 근데 그것조차도 작년에 더 뺏어가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불 타고 나서 그냥 광화문에서 들어 누웠죠. 어디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1인당 지출 예산은 다른 데보다 더 적다. 실제 더 적어요. 성남시는 자체 재원만으로 살고 있고 다른 데는 자체 재원이 적으니까 정부에서 막 2, 3천억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인 지출 예산을 보면 더 많아요. 더 많아. 1인당 예산. 그런데 왜 다른 지역들은 성남과 다르게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들, 독자적 복지정책이 없냐.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1인당 지출 예산은 똑같은데 이 지출하는 예산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성남은 자체 예산입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요. 딴 데보다 보통 2~3배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어요. 땅값이 비싸니까. 2~3배 세금을 더 내는데 자체 재원이니까 아끼면 딴 데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 가로등 보수 예산도 깎아요. 그래서 가로등이 고장이 덜 나더라고요. 그 25%를 깎아버렸거든요. 그게 1년에 80억 됩니다. 78억이면 교복 2번, 3번 하고 남는 겁니다. 가로등 보수 예산. 가로등 고장이 덜 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가혹하게 예산 조정을 하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아끼면은 소위 나쁘게 말하는 선심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학생 교복도 주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에서 치과 진료도 해주고, 청년배당도 해주고, 이런 거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 지원을 받는 자치단체는 어떻게 되냐면 예산을 아끼잖아요. 정부에 돌려줘야 돼요. 반납해야 돼요.
계속 아끼잖아요. 돈이 덜 필요하고 나면서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정책 결정자가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많이 써야지. 적게 쓰면 돌려주거나 예산 지원이 깎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 시장이나 단체장 입장에서 뭘 해야 됩니까? 최대한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냐고요. 여하튼 지역사회 써야지니까. 그러려면 최대한 그 명목으로 많이 써야 돼. 최대한 막 써버려요. 그러니까 이 예산의 그 재원의 질이 다르니까 자체 재원이냐 의존 재원이냐 하니까 돈 쓰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만 원씩 주고 어디다 써라. 그리고 남는 돈은 네가 가져라. 이러면 엄청 아끼겠죠. 스님도 안 그러죠. 그럼 개인이라고 치고. 근데 남은 건 돌려줘.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최대한 써버리죠. 아주 단순한 원리죠.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에 대해서 자율권을 줘야 된다. 어차피 쓰는 돈 왜 정부가 통제하냐. 각각의 자율권을 주면 단체장들은 다음에 재선돼야 되고 인기 얻어야 되니까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그랬어요. 이 포퓰리즘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포퓰리스트가 이재명이지. 제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장 국민들의 욕구에 맞게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잖아요. 그게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주권자가 맡긴 돈과 예산을 주권자의 뜻에 맞게 가장 유효하게 써서 그들의 지지를 받아서 다시 또 그 권한을 행사해라. 이게 포퓰리즘 아닙니까? 엘리트주의의 반대 말이지. 지배하라가 아니라 봉사하라.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건데 이 잘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한민국. 잘하면 뺏어가 버려요. 못하면은 네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어서 제가 이거 지방자치권을 확대해야 된다. 왜 뺏어가냐 성남시 세금을. 다른 데보다 세금을 3배를 더 내는데 왜 75%를 어떻게 다른 데 주라고 그러냐. 봉이냐. 그럼 차라리 세금을 깎아라. 성남 시민들의 세금을 감해줘라. 죄졌냐 불쌍하게 라고 해서 제가 농성을 했던 거고, 지방자치를 확대해서 어차피 쓰는 돈을 정부가 국세에서 주잖아요. 맨날 이거 써라 저거 써라 너는 다리 놔라 너는 보장해라 너는 뭐 해라 정해서 줍니다. 그거 왜 정해줍니까? 그냥 돈으로 주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쌀을 사주지 말고 쌀 돈을 주라고. 그러면 자기들한테 가장 유익하게 쓰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재정이 효율성 있게 쓰여집니다. 마지막 얘기.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 행정가들을 부패했다. 제가 맨날 해먹기나 하고 사고나 치고 그러지 저거 맡기는 게 아니라 차라리 정부가 통제상에 낫다. 이게 지금 주장이고 국민들도 일부 거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거 완전 사기예요. 아무리 지방정부가 부패해도 중앙정부만큼 부패하지 않습니다. 이거 확실해요. 그건 인간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감독을 받습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도시, 국무총리실, 뭐 상급, 안행부, 복지부 막 촘촘하게 감시기구가 체계가 갖춰져 있죠. 중앙정부는 있어요, 없어요? 지가 하고 있어요. 왼팔이 하는 걸 오른쪽이 감시하고 있어요. 뇌는 똑같아요. 감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박근혜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구조적으로 지방정부보다는 훨씬 더 부패하거나 낭비 요소가 큰데, 지방정부의 작은 문제점도 드러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지방정부가 더 부패라고 마구 선전을 해놓으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을 누가 더 많이 해갔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이가 더 할까, 박근혜가 더 할까? 이거 딱 답이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이 세포들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분권화돼야 되고 다극화돼야 되고 자율성이 살아있는 사회로 가야죠. 중앙이 완벽하게 틀어지고 통제하는 나라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세계의 교류도 국가 간 교류는 이미 의미가 없어졌어요. 도시 간 교류, 지역 간 교류, 부문 간 교류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포가 살아날 수 있어야 되고 뿌리가 살아날 수 있어야 되고 가지와 잎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게 그 사회가 발전할 길입니다. 그 측면에서 지방자치도 발전해야 되고요. 또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
각 중소기업들 또 노동자들 이런 쪽이 살아야 재벌 대기업도 살아서 조화롭게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누릴 수 있다. 기본소득도 그걸 위한 아주 중요한 새로운 제도다. 외국에서 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으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인터뷰 많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